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영민 목사님을 예. 시사평론가라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현직은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가 된 계기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이제 뭐 사실은 목사라 하더라도 이제 뭐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부러 이제 안 받는다고 했죠. 교회에서는 또 주시려고 했는데 평화나무 이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는 이거는 어떤 소명이자 사명이지 저게 직업은 아닙니다. 선교 활동이나 이런 거 하시는 건 아니고. 아유, 뭐 그것도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교회 목사들이 하는 일들은 남부럽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매일같이 인도하고 일주일에 설교를 7편을 해요. 예. 아니 어쨌든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그 이제 2012년에 사실은 총선 출마하고 낙선을 했는데 막 제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한번 와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예요. 김용민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셨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로 예배를 보는데 유튜브에서 예배 보는데 그 설교자가 또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진보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그래서 야 이제 뭐 어디 예수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저야말로 진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랬는데 김어준 총수가 그 교회를 하나 만들려고 셰프를 만들려고 그게 시작한 게 벙커원 교회고 그러다가 야, 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내 교인들에게 책임을 참 지지 못할 설교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과 함께 2015년 11월에 그 민중총궐기라고 있었어요. 그때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이 그때 그 조계사로 들어갔는데 조계사에서 내쫓았어요. 그렇죠. 응? 뭐 화쟁 운운하는데 아니 내쫓는 게 무슨 화쟁입니까? 쫓겨났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결국 감옥에 한 몇 년 동안 가 있었는데 이거 보면서 굉장히 좀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종교 기관에 들어가서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무슨 현행범이거나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아니고 민중 총궐기를 주도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 보고 야 법의 심판을 받아라면서 내쫓았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그 종교가 나름대로 의인 또 우리 시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숨겨줄 수 있는 교회는 없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만드는 거를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은 내가 그냥 뜨내기 어디 평신도 이래서는 안 된다. 학부에서 사실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옳겠다 판단을 해가지고 그 이듬해 이제 한신대 신학대학원 들어가가지고 문익환 목사님이 있었던 기장교단에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뭐 시사평론 활동하고 유튜브하고 그러면서 또 저기 생업도 하고 그 와중에 신학 공부까지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끝끝내 이제 2022년 7월에 목사고시 합격했고 2022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앞으로도 뭐 목사로서의 어떤 소명이나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방금 언급하신 평화나무. 언론사면서도 이게 NGO입니다. 네, 평화나무. 평화나무가 그래서 국민선거 감시단 활동과 함께 이 활동의 어떤 그런 보폭을 넓히기 위해서 언론 활동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특히 뭐 종교 문제, 비리 뭐 이런 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그 평화나무 기자 중에서 뭐 저희 회사하고도 같이 공동으로 예전에 정문영 본부장 있을 때 뭐 같이 이렇게 취재도 하고 이랬던 적도 있고 이런데 그 지금 현재 그 평화나무가 주로 하는 보도가 종교 문제를 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정치적인 이게 문제? 사실은 또 우리 이제 시민들이 후원해 주시는 시민들이 이제 민주 시민들이고 그 민주 시민 중에 기독교인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이제 종교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김용민이가 하고자 하는 종교가 사회적 암적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수고를 많이 한다 해서 격려해 주시는 우리 민주 시민들이 계신데 민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이슈, 특히 그러면서 이제 전광훈 이슈 같은 것들 많이 다루죠. 저나 우리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언론 탄압, 엊그제 이제 민들레 TV 뭐 또 저 통일 TV 뭐 이런 걸 갖다가 뭐 방출시키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또 뭐 기자들 고발을 하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언론을 탄압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특히 민주당이나 이런 데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좀 주십시오. 저는 뭐 할 말은 참 많은데
우리나라 언론은 결국 자업자득이다. 음.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조그마한 그 불이익이라도 그냥 넘어가는 면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막 뜯어 먹을 듯이 달려들었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리 억압과 때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불이익을 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요. 도리어 또 줄 섭니다. 예. 이것들이 언론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언론을 이제는 언론이 이제 글쎄요. 그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과 싸운다는 이유로 윤석열과 싸우는 언론이 없습니다만은 윤석열 이후로 언론이 뭐 이대로 몰락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미 또 이제 이 실상을 알려주는 진실을 알려주는 언론은 다른 데 있고 그러니까 이런 때 실력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 실력이 드러난다는 게 뭐냐면은 이 권력이 언론을 억압하는 시대에 맞서 싸우는 언론이 진짜 언론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지도 않고 뭐 그냥 거기 뭐 김건희 패션쇼 중계 방송이 나는 이런 정말 얼척없는 그 지각 없는 이런 언론들은 이제 또 드러낼 만큼 드러냈다고 봐요. 그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고 얘네는 유한한 언론이다 이렇게 순치된 언론. 순치된 언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순치된 언론.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윤석열 시대의 그 성과라고 한다면은 이런 쓰레기들하고 진짜 언론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윤석열 빨아주고 추종하는 이런 언론들은 이제 앞으로는 철저하게 국민들이 외면을 하게 될 겁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는 인터뷰를 아무 하거나 안 한다. 언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언론, 조선일보하고는 인터뷰 안 한다. 네. 단 우리하고는 왜 언론 인터뷰 안 하냐 그랬더니 여기는 언론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언론을 이제 국민들이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뭐 자기들이 뭐 포털에 뉴스를 송구하는 언론이다. 뭐 무슨 뭐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이다. 뭐 지금 그러면서 자폭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뭐 어떤 그 지상파 그 뭐 주파수나 채널을 받은 매체다 아닙니다. 지금 KBS, MBC, SBS 지상파도 지금 굉장히 좀 MBC는 그나마 이제 선방하고 그렇죠. 있지만 다른 최근에는 언론들도 지금 거의 뭐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어요. 옛날에 방송 3사가 없어도 되는 존재는 아니었잖아요. 모든 우리 대중문화의 어떤 출발점이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제가 SBS하고 KBS 안 본 지가 벌써 3년 된 것 같아요. 예. 저도 그쪽 9시 뉴스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레거시 미디어 중에 소화하고 있는 그 소비하고 있는 매체가 KBS 1FM, 클래식 FM 말고는 KBS 매체를 듣질 않아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굳이 듣지 않아도 뭐 접할 수 있는 그 통로들은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저도 KBS 보는 프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면서 6시 내 고향 딱 예.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들이 아마 이 정권과 함께 아주 완전히 몰락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 윤석열과 잘 싸우면 야당 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차기 대권 주자도 아마 무엇을 기준으로 국민이 뽑을 것이냐 윤석열과 가장 열심히 잘 싸운 그런 주자에게 또 가장 많이 탄압받은 주자에게 아마 국민들이 차기 대권을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올 한 해 이제 2023년도 대한민국의 이제 정치 향방 참 지금 복잡단안하고 이게 자꾸 경제는 뭐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런데 어떤 향방을 점쳐본다 그러면은 한번 예상을 해보신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지금 이 정권은 이제 몰락한다고 보고요. 저는 올 상반기 안에 몰락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권력 투쟁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촛불을 들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권력 투쟁으로 무너질 것이다. 그 경제 뭐 여러 지표들이 아주 엉망진창이 있잖아요. 민생은 파탄나고. 그것도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무너지는 건 권력 투쟁입니다. 지들끼리 싸우다가. 내부일까요? 그렇죠? 그럼요.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도 뭐 소상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그 내부의 권력 암투로 인해서 그렇죠. 권력 암투로 인해서 결국 정권이 무너졌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 정권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조짐이 또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당대표 선거도 좀 그런 조짐이 조금 보이죠. 그렇죠. 당대표 김기현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이 정권은 몰락이 될 겁니다. 저기 이정현이가 돼가지고 몰락했듯이. 그러니까 박근혜 때 보면 알겠지만은 아주 규명이 되진 않았지만은 적어도 박근혜
탄핵을 달았던 자들이 박근혜 측근으로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새누리당 안에서도 뭐 한 40명 가까이가 탄핵 찬성표를 던진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국민들의 뜨거운 탄핵 요구도 있었지만은 근데 그게 그 간단치 않은 문제거든요. 곧바로 또 대선이 있을 텐데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 거는 박근혜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이고 특히 윤석열 정권은 이번 총선 결과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그 당선되기 좋은 곳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결국 검핵관들에 의해서 밀려나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되면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때 이제 뭐 김건희니 뭐 또 이제 윤석열의 그 이너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뭐 자기들이 다 이제 세울 사람들 뭐 검사 출신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한동훈도 출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직에다가 그러니까 반드시 당선되기 좋은 곳에다가 이제 배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3선, 4선, 5선 했던 의원들은 다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죽겠습니까? 안 있죠. 권력 투쟁이 국회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공천권을 놓고도 대통령실에서 암투가 벌어지게 될 것이고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우리 국민들은 그럼 우리는 조용히 관전만 하면 되는가요? 아니요, 열심히 또 끌어내야 열심히 끌어내야 돼. 파도를 예. 외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겁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야 타도가 기기야, 타도가 생명이야, 타도가 진리야 이거를 좀 일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시민들의 촛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작년 말부터 탄핵이 아니라 타도, 퇴진 촛불을 들었잖아요. 횟수를 더해 갈수록 이 촛불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많이 참여하는 것도 참여하는 거지만은 야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구나 이게 대안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 시중에 많은 그 국민들에게 또 일러주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절망하지 않고 계속가는 것이 좋겠다. 사실은 민주당은 내년 총선 때까지 윤석열이 그대로 있는 게 좋아요. 왜냐 정권 심판표가 그대로 총선에 반영될 건데. 그 전에 올 상반기 안에 무너진다면 민주당으로서는 힘든 총선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대로 갔다가는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일생 한 번도 그 마이너리티의 입장에 서보지도 않았고 도리어 마이너리티를 멸시하는 이런 자들이 집권하는 세상에서 우리 국민들은 특히 약자들은 서민들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루라도 끌어내려야 빨리 끌어내려야 우리는 이제 뭐 그나마 좀 생존의 그 토대라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저희 굿모닝 충청 독자들한테 저희 좀 홍보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지역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네. 관심이 많은데 네. 그런데 사실은 이 굿모닝 충청. 충청, 그리고 대전, 충남, 세종, 충북 이 지역에서 이렇다 할 그런 어떤 진보적 언론이 인터넷 없습니다. 신문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도 외롭게도 꿋꿋이 이 깃발을 드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고, 예, 뭐 사실 굿모닝 충청보다도 정문영 기자님을 네. 먼저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하셨지만 이 그 굿모닝 충청이 절망하지 않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매체가 됐으면 좋겠고 저 충청권의 민주당 의원 중에 수박들이 특히 많아요. 새로운 물결, 또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충청 대표 언론으로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